잠시 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며 국가가 탄생하였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 지구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았고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일본은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만 년 전 일본의 독자적인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 세계적으로 거대 빙하들이 녹기 시작해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육지가 바다가 되면서 비로소 일본은 섬나라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녹두와 표주박을 재배했지만 본격적인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샘물을 얻기 쉬운 곳에 움집을 짓고 살면서 어패류를 주식으로 삼고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도토리, 밤, 호두를 채집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간토 지방에서 출토된 조몬토기와 화살촉, 그물추, 낚싯바늘 등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대륙에서 건너온 몽골계, 중국계 인종이 있고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아이누족, 그리고 남쪽 폴리네시아에서 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레인 또는 도웨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도레인들은 BC 3세기경부터 일본 열도 전역, 특히 규슈 지역의 촌락을 형성하였고 이때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 철기 등이 전파되었는데 이 시기의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야요이인은 목재도구와 간석기를 사용해 논을 경작하다 점차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청동기로는 주로 제기와 장신구를 제작했고 철기는 생산도구와 무기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한반도에 있던 변한의 철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열도에는 계급이 분화하고 왕이 생겨 100여 개의 작은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라들 중 하나인 노국의 왕은 후한의 광무제에게 공물을 바치고 황금으로 만든 도장인 금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국가들을 모두 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져 3세기 중엽에는 약 30여 개로 통합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가장 세력이 강했던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맹주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지배자로서 종교적 권위에 의해 나라를 다스렸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위나라의 조공을 바쳐 친위 외왕이라는 직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국가들의 연합은 4세기 초까지 이어지다 이후 야마토 정권에 의해 처음으로 강력한 통일 국가가 세워집니다. 야마토는 지금의 나라현인 야마토 지역에서 대형 고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국의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 신라와 사절을 주고받으며 문물을 수용합니다. 야마토 정권이 등장했을 무렵 한반도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 등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며 오랜 전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란을 피해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시기의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소가씨를 백제 계통의 귀족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인 쇼토쿠 태자는 소가씨와 연합해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그가 집권한 시기의 문화를 당시의 수도 아스카에서 따와 아스카 문화라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영동과 영서 지방으로 나뉘듯 일본은 관동과 관서 지방으로 나뉘는데 야마토 정권은 점차 세력을 확대해 5세기 후반에는 규슈 북부에서 관서 지방에 이르는 각지의 호족들을 복속시킵니다. 야마토 정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7세기 이후에는 유학생과 승려를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로 보내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데 우리는 이를 견수사,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7세기에는 당나라 율령 체제의 영향을 받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합니다. 다이카는 당시 왕의 연호이며 개신이란 개혁 정치를 뜻합니다. 다이카 개신은 당의 정치와 문화를 배운 유학생들이 소가시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호족 세력을 누르고 관료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방관을 파견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시킵니다. 15년이 흘러 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663년 일본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약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금강 입구인 백강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일본 왕실은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고 7세기 말부터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고 왕을 천황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8세기 초 일본은 나라 지방의 헤이조쿄에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뜬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들에게 관료제를 통해 조세를 수취하는 율령 국가가 확립됩니다. 반면에 나라 시대 이전의 역사를 고분 시대라 하는데 이는 당시 만들어진 고분이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야마토 정권의 왕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수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나라 시대에는 견당사, 견신라사가 파견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의 사찰 중 하나인 도다이사가 건립됩니다. 또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국가의식이 높아지면서 고대 역사와 신화를 뒤섞어 정리한 고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이 편찬됩니다. 8세기 말 천황은 불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수도를 해안쿄로 옮기는데 이후 약 400년간을 해안시대라 부릅니다. 이러한 나라 시대, 해안 시대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894년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대륙의 문화를 일본의 풍토와 생활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국풍 문화가 생겨나고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며 주택, 관복 등에서 일본적인 특색이 나타나게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안 시대에는 조정에 대한 귀족들의 정치 개입이 심화되고 귀족들이 차지하는 토지인 장원이 확대됩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 즉 사무라이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차 사무라이의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의 세력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막부는 어떻게 사회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역사 2부에서 로빈의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